서울시가 지난해 기존 잠실 야구장 자리에 동구장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잠실 스포츠 마이스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일환의 하나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 동구장으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이 되면 2027년 시즌부터 잠실구장을 쓸 수 없게 되거든요. 이 야구 팬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끝에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볼 수 있겠는데요? 잠실구장을 아예 못 쓸 수도 있었으니까요. 많이 쓴다 안 쓴다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네. 같은데, 근데 잠실 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쓰면은 더 많은 관객이 들어가겠죠. 네. 왜냐하면 구장이 더 훨씬 크니까요. 크니까. 네.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의 최대 수용 인원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후에 잠실 주경기장을 쓰게 될 경우에는 5천 명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3만 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LG하고 두산이 보통 이제 한 시즌에서 경기당 평균 12,000명에서 16,000명 정도를 관객을 모았거든요. 또 그러니까 3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구장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넉넉히 관객들, 야구 팬들 다 받아도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몰리면 또 안전사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인파가 느는 것에 따른 어떤 대책 마련이 돼 있겠죠? 예, 이게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발표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봉은교 방향 서쪽 진출입로하고 연결된 인도의 폭을 좀 넓혀주고요. 백제 고문로 방향 동쪽 진출입로에는 공사 현장과 별도로 분리된 전용 보행 통로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 베어스하고 LG 트윈스 또 KBO도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게 큰 이벤트가 있으면 그 지하철 굉장히 몰리거든요, 네, 사람들. 네. 그것도 그쵸. 또 예.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이거는 좀 황당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거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가 10년 넘게 사주 프리 사이트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정부 기관과 연결된 39개 인터넷 주소가 영리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도메인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사이트가 다른 목적으로 방금 사주 얘기하셨는데 예.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연이 있기는 합니다. 그냥 지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이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도메인도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바뀐 도메인,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도메인을 사주 프리 사이트가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송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13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별도의 제재가 없다면 이 송모 씨라는 사람은 2026년 3월까지 이 도메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헷갈려가지고 만약에 검색을 하거나 치고 들어가면은 이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이전 명칭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도메인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또 다른 사이트도 문제라면서요. 예, 한국연구재단 역시 명칭과 도메인을 바꾸면서 과거에 사용했던 도메인이 지금 일본어로 가득 찬 사이트로 바뀌었다고 하는 건데요. 특히 이게 인테리어 관련 정보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누가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도메인 등록자가 도메인 등록 정보 숨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누가 쓰는지도 모른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전 명칭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검색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본 사이트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다른 어떤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말씀 주신 건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에 한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현재 연결 가능한 곳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그래요?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바로잡기도 했다고는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누리집을 안내하는 사이트가 KRDS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행안부가 공공사이트 또 어플리케이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을 알리는 인터넷 페이지인데요. 이 접속 불가, 주소 오류는 물론이고 불법 도박, 또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이용 관리 준칙에 따르면 우린
보통 이제 OR.kr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부가 뒤쪽에 쓸 수 있는 이런 사이트는 비영리 목적으로 보통 쓰거든요. OR.kr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걸 버젓이 다른 데가 연결하는 사이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문제가 된 도메인은 언론사 보도 이후 정정이 되긴 했는데요. 이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트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메인 관리가 좀 허술한 부분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부처별로 담당자가 있을 텐데. 네. 네, 있을 겁니다. 그죠? 네네. 관리 근데 좀 이게 해야- 또 도메인을 갖고 있으면은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되는 측면이 그러게요.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도메인을 버리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전에 정부가 쓰던 사이트라 할지라도 상당 기간 정도는 정부가 계속 갖고 있는 방안들을 네.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세하게 관리할 곳이 많은데 좀 다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